마지막 전투 네 번째, 포로가 된 티리언 왕. 땅에 쓰러진 왕은 정신이 어질어질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겨우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칼로르멘 사람들이 손목에 결박을 풀어 양팔을 옆구리에 바싹 붙여서는 물풀의 나무에 등을 밀어붙여 세워놓은 상태였다. 칼로르멘 사람들은 발목과 무릎, 허리와 가슴팍을 밧줄로 단단하게 묶어놓고는 떠나가 버렸다. 종종 사소한 일이 가장 견디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왕을 가장 괴롭힌 것은 얻어맞은 입술에서 흘러내리는 가느다란 핏줄기였다. 간지러운데도 닦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왕이 서 있는 곳에서는 언덕 꼭대기에 작은 마구간과 그 앞에 앉아있는 원숭이가 잘 보였다. 아직도 계속 짓거리고 있는 원숭이의 목소리와 가끔씩 무리들이 뭐라고 대꾸하는 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왕은 생각했다. 그놈들이 주얼한테 무슨 짓을 하려나? 곧 동물들은 뿔뿔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갔고 몇몇 동물들은 티리언 왕 곁을 지나쳤다. 그들은 티리언 왕이 묶여있는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몹시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았지만 말을 건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곧 그들은 모두 사라졌고 숲은 조용해졌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티리언 왕은 처음엔 목이 마르다가 점점 배가 고파졌다. 오후가 느릿느릿 흘러 저녁이 되자 갑자기 추워졌다. 등도 몹시 쑤셨다. 이윽고 해가 넘어가고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타닥타닥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티리언 왕은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 몇몇 작은 동물들을 보았다. 왼쪽에 3마리는 생쥐이고 가운데는 토끼, 오른쪽 둘은 두더지였다. 이들은 등에 작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었는데 어둠 속이라 보따리를 매달고 오는 모습이 괴상하게 보여서 티리언 왕은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잠시 후 그들은 모두 뒷발로 일어서서 차가운 앞발을 티리언 왕의 무릎에 올려놓고 킁킁거리며 동물들식으로 입맞춤을 했다. 동물들은 세댄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폐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슬란님의 분노가 걱정스러워서 감히 폐하의 결박을 풀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녁거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즉시 첫 번째 생쥐가 티리언 왕의 가슴팍을 묶은 밧줄 위로 재빨리 기어올라가 티리언 왕의 얼굴 앞에서 뭉툭한 코를 쫑긋거렸다. 그 다음 두 번째 생쥐가 기어올라가 첫 번째 생쥐 아래에 매달리자 다른 동물들은 땅바닥에 서서 음식을 올려주었다. 맨 위에 있는 생쥐가 말했다. 폐하, 마셔두십시오. 그럼 음식을 드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티리언 왕은 작은 나무컵이 입술에 닿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컵은 달걀 크기만 해서 그 안에 든 포도주를 제대로 맛보기도 전에 동이 나고 말았다. 생쥐는 즉시 잔을 아래로 내렸고 다른 동물들이 다시 잔을 채워 위로 올렸다. 티리언 왕은 두 번째 잔을 비웠다. 이런 식으로 동물들은 왕이 실컷 마실 때까지 계속했으며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조금씩 마시는 것이 한 번에 들이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훨씬 나았다. 첫 번째 생쥐가 말했다. 폐하, 여기 치즈가 있습니다만 많이 드시진 마십시오. 목이 마를 테니까요. 치즈 다음에는 신선한 버터를 바른 귀리로 만든 과자가 이어졌고 다음에는 포도주를 조금 더 먹었다. 첫 번째 생쥐가 아래에 대고 외쳤다. 이제 물을 올려줘. 폐하의 얼굴을 닦아드려야겠어. 피가 묻어있어. 잠시 후 티리언 왕은
작은 스펀지 같은 게 얼굴을 가볍게 닦아내는 걸 느꼈으며 곧 기분이 한결 상쾌해졌다. 티리안 왕이 말했다. 작은 친구들, 이 모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지? 작은 목소리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다른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폐하의 백성이니까요. 만일 폐하를 반대하는 세력이 원숭이와 칼로르맨 사람들 뿐이었다면 저희는 그들이 폐하를 결박하기 전에 온몸이 부서질 때까지 싸웠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슬란님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정말 그것이 아슬란님이라고 생각하느냐? 토끼가 대답했다. 네, 그럼요. 그분께서 어젯밤 마곡간 밖으로 나오셨는걸요. 우리 모두 그분을 배웠습니다. 어떤 분이시더냐? 생쥐 중 하나가 말했다.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사자였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너희들은 나무의 요정들을 죽이고 너희 모두를 칼로르멘 왕의 노예로 만드는 자가 진짜 아슬란님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 생쥐가 말했다. 아, 그건 나쁜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지만 그 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두들 아슬란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보았어요. 아슬란님이 그러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글쎄, 저희들은 그분이 나니아에 오시길 바랐지요. 첫 번째 생쥐가 말했다. 이번에 그분은 무척 화가 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몹시 나쁜 짓을 저지른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끼가 말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도 나쁜 짓일지 몰라. 두더지가 말했다. 그렇다 해도 난 신경 안 써. 계속 할 거야. 순간 다른 동물들이 조용히 해, 입 조심해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모두들 입을 모았다. 폐하,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여기 있다는 걸 들켜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어서들 당장 가봐라. 나니아 전체를 위하는 일이라도 너희를 위험에 처하게 하지는 않으리라. 동물들이 왕의 무릎에 코를 비비면서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오겠습니다. 모두들 가버렸다. 숲은 그들이 오기 전보다 훨씬 컴컴하고 춥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별들이 나타나고 시간은 느릿느릿 흘러갔다.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흘렀을지 상상해보라. 나니아의 마지막 왕은 뼈마디가 뻣뻣해지고 욱신욱신 쑤시는 것을 참으며 나무에 똑바로 묶인 채 서 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 저 멀리에서 빨간 불빛이 보였다. 불빛은 한순간 사라지는가 싶더니 잠시 후 더욱 크고 강렬한 불빛이 되어 다시 나타났다. 검은 형체들이 불을 가로막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짊어지고 온 보따리를 내던지고 있었다. 그제야 티리안 왕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그것은 모닥불이었는데 사람들이 새로 불을 붙인 모닥불에 마른 나뭇가지 더미를 던져놓고 있었다. 모닥불은 금세 활활 타올랐고 티리안 왕은 그 모닥불이 언덕 꼭대기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티리안 왕은 모닥불 뒤에 있는 마곡간과 새빨갛게 타오르는 불꽃, 그리고 그 불꽃과 자신 사이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인간들의 무리를 아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불 옆에는 등이 구부정한 작은 형태가 아른거렸는데
원숭이가 틀림없었다. 원숭이는 군중들을 향해 무슨 말인가 외치고 있는 듯 보였는데 티리언 왕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때 원숭이가 마구간 문 앞에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3번 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러자 4발 달린 무엇인가가 좀 뻣뻣한 걸음걸이로 걸어 나오더니 군중들을 마주보고 섰다. 엄청난 환호성과 울부짖음이 계속해서 하늘을 찔렀다. 그 소리는 아주 커서 티리언 왕도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있었다. 군중들이 소리쳤다. 아슬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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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를 안심시켜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에 대한 노염을 푸십시오. 티리언 왕은 멀리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노랗고 털이 많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티리언 왕은 한 번도 위대한 사자를 본 적이 없었으며 보통 사자 역시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자신이 본 것이 진짜 아슬란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저처럼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뻣뻣한 존재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들은 확신할 수 있는 걸까? 잠시 끔찍한 생각이 티리언 왕의 머리를 스쳤다. 순간 타슈와 아슬란이 같은 존재라는 엉터리 같은 얘기가 생각나면서 이 모든 것이 사기임을 깨달았다. 원숭이는 자신한테 속삭이는 어떤 말을 들으려는 것처럼 자기 머리를 그 노란 것의 머리에 가까이 댔다. 그런 뒤 원숭이는 군중들 쪽으로 몸을 돌려 뭔가 말을 전했고 군중들은 다시 울부짖었다. 그 노란 것은 여러분의 예상대로 뒤뚱거리며 어색하게 몸을 돌리더니 다시 마구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자 원숭이는 곧바로 문을 닫았다. 불빛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걸로 보아 모닥불을 꺼버린 게 틀림없었으며 티리언 왕은 또다시 추위와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티리언 왕은 그 옛날 나니아의 선왕들을 생각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티리언 왕처럼 불운한 왕은 없었던 것 같았다. 증조부의 증조부인 릴리언 왕이 생각났다. 그분은 어린 왕자였을 적에 어떤 마녀한테 납치당해 수년간 북쪽 거인 나라의 컴컴한 지하 동굴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일이 잘 풀렸는데 두 신비한 어린이들이 갑자기 세계의 끝에서 나타나 그를 구출해 주었기 때문이다. 릴리언 왕은 고국인 나니아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다. 티리언 왕은 생각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 릴리언 왕의 아버지인 항해자 캐스피언 왕을 생각했다. 그분은 악독한 삼촌 미라즈 왕에게 살해될 뻔했지만 숲으로 도망쳐서 나니아의 말하는 동물들과 함께 싸웠다. 하지만 그 얘기도 결국에 가서는 잘 풀렸다. 캐스피언 왕 역시 어떤 아이들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때는 아이들이 4명이었는데 그 아이들은 이 세계 너머 어딘가에서 와서 대전투를 치른 뒤 캐스피언 왕이 왕위를 되찾아 주었다. 티리언 왕은 다시 중얼거렸다. 그 일은 아주 오래전 일이야.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때 티리언 왕은 캐스피언 왕을 도와준 그 4아이가 1000년 전에도 나니아에 온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4아이가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을 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 그 당시 그 아이들은 무시무시한 마녀를 무찌르고 몇백 년 동안 계속되던 겨울을 끝냈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위대한 왕들과
아리따운 여왕들로 성장할 때까지 케어페러벨에서 나니아를 다스렸으며 그 4명의 아이들이 통치했던 시기를 나니아의 황금시대라고 한다. 아슬란은 그 이야기에 많이 등장했다. 그제야 티리언 왕은 아슬란이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에도 나왔었다는 걸 기억해내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슬란님과 다른 세계에서 온 아이들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서 모습을 나타냈어. 아, 지금 그 아이들이 와준다면. 그리고 티리언 왕은 외쳤다. 아슬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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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어둠과 추위와 정적은 전과 다름없었다.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니아의 모든 이들을 구해주십시오. 여전히 밤의 어둠이나 숲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티리언 왕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희미하나마 희망이 싹 터올랐다. 티리언 왕은 어쩐지 힘이 솟는 것 같았다. 왕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오, 아슬란님, 아슬란님, 직접 오시지 않을 거라면 이 세계 너머에서 도움의 손길을 줄 사람들만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그들을 부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 세계 너머까지 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티리언 왕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들아, 아이들아, 나니아의 친구들아, 어서 나에게 오너라. 내가 이 세계 너머에 있는 너희를 부른다. 나는 나니아의 왕이자 케어페러벨의 군주이자 론 제도의 황제인 티리언이다. 티리언 왕은 곧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토록 생생한 꿈은 난생 처음이었다. 티리언 왕은 불빛이 환한 어떤 방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 방에는 7사람이 식사를 방금 끝낸 듯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중 2사람은 아주 나이가 많아 보였다. 한 사람은 하얀 턱수염을 기른 할아버지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반짝이는 눈을 지닌 현명하고 유쾌해 보이는 할머니였다. 할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있는 남자는 티리언 왕보다 확실히 어려 보였고 아직 성인이 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얼굴에는 이미 왕과 전사의 표정이 깃들여 있었다. 여러분이 보았다면 할머니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다른 젊은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할 것이다. 지금 말한 젊은이들보다 어린 금발머리 여자아이가 식탁 너머에서 티리언 왕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 여자아이 양옆에는 더 어린 사내아이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티리언 왕이 보기에 그 아이들은 모두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티리언 왕은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곧바로 어린 남자아이와 2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그중 한 아이가 짤막한 비명을 내질렀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숨을 들이마셨고 할아버지는 갑자기 몸을 움직이다가 오른쪽에 놓여있는 포도주 잔을 건드렸다. 순간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그때 티리언 왕은 그 사람들 눈에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꼭 유령을 보듯 티리언 왕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있는 왕처럼 늠름해 보이는 젊은이는 주먹을 꽉 움켜쥐었을 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그 젊은이가 말했다. 유령이나 환영이 아니라면 말을 하라. 당신은 나니아 사람처럼 보이는데 우리 7명은 나니아의 친구들이다. 티리언 왕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자신은 나니아의 티리언 왕이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큰 소리로 외치려 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티리언 왕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이 일어서더니 똑바로 티리언 왕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림자든 유령이든 당신이 그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나니아에서 온 사람이라면 나는 아슬란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령하겠다. 나에게 말을 하라. 나는 피터 제왕이다. 티리언 왕은 눈앞에서 방 전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그 7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말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대강 알아들은 말들은 이런 것이었다. 저것 봐, 희미해지고 있어. 누가 없어지는데? 사라지고 있어. 그 다음 순간 티리언 왕은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나무에 묶인 채였으며 아까보다 더 춥고 몸은 더 뻣뻣했다. 숲은 동틀 무렵에 파리하고 으스스한 빛으로 가득했고 티리언 왕은 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다. 아침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티리언 왕이 그 꿈에서 깨어난 순간은 일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다.